최근 아파트 전세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앞둔 아파트가 늘면서 서울 전셋값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자동차에 붙는 개별 소비세 인하가 종료되고 전기차 보조금도 줄어들게 되면서 자동차 업계 거래 절벽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에 들어가 있는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국내 도입 여부를 두고 사측과 노조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이색적인 적금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독특한 컨셉과 방식으로 우대금리 조건을 달아 저축에 재미를 더하는 식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들이 최근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까다로워지고 집값이 내려가자 전세로 눈을 돌렸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전세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히 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입주를 앞둔 아파트가 늘면서 서울 전셋값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들어선 헬리오시티.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 3곳이 옛 가락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입니다. 총 9,500여 가구, 작은 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이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전세를 놓아 잔금을 메우려는 상황. 입주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전셋값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더 저렴한 전세를 얻기 위한 눈치 싸움도 벌어집니다. 8억 정도 부르시는 분들이 지금 7억으로 내놓으시고 계신데도 얻으러 오시는 분들은 6억대선 6억 5천이면 계약을 하겠다 하고 헬리오시티가 그거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데 아무래도 입주장이다 보니까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까다로워졌고 아파트 값이 더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전세를 구하는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주 연속 소폭 내리면서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2.32% 올랐는데 올해 들어선 0.1% 떨어졌습니다. 전셋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데는 서울 등 수도권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선 내년 2월까지 7만여 가구가 집들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 늘어난 수치입니다. 건월세 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내는 이유는 수요 증가 대비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격 상승을 누르고 전반적인 임대료의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서울과 달리 울산과 경남 등 지방은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추세. 이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할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는 작년의 2배에 달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실적 부진으로 힘든 자동차 업체들이 내년에도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판매 부진을 그나마 내수 시장에서 만회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자동차에 붙는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와 함께 전기차 보조금도 줄어들 예정이라 내수 시장에서 거래 절벽이 오는 게 아니냐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해외 판매 부진에 고전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가 내수 시장에서도 찬바람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대출 규제 등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해외 판매가 답보 상태를 보인 바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에선 내년부터 자동차에 붙는 개별 소비세 인하가 종료되고 전기차 보조금도 줄어들 예정이라 내수 판매 실적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소세는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5%포인트 내린 3.5%가 적용 중입니다. 아직까진 정부의 세제 혜택 덕에 내수 판매는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개소세인화전 상반기 월평균 내수 판매는 12만 6천여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개소세인화 시행 후인 7월에서 10월 월평균 판매는 12만 8천 대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 전기차 보급 관련 예산을 4,573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올해보다 1,000억 원가량 늘렸지만 지원 대수를 올해 2만 대에서 내년 3만 3천 대로 늘리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차량 한 대당 지원금은 기존 1,2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올해 정부 지원금에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 총 1,700만 원가량 싸게 살 수 있었던 전기차가 내년부터는 300만 원을 더 내고 사야 한다는 뜻입니다. 업계에서 세제 혜택 종료와 전기차 보조금 축소로 내수시장에서 거래 절벽이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내수 판매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드는 대신 혜택을 받는 소비자가 더 늘어 시장 규모가 커지는 효과가 있는 만큼 결국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시장이 커지면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해고자나 실직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에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기본협약에 가입하는 걸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맞서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대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해고자들도 노조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에 관한 경사노위 공익위원 안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근로자의 단결권 확대입니다. 해고된 노동자와 실업자도 노조 가입과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직급에 상관없이 공무원도 노조 설립과 활동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6급 이하 공무원만 노조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해고자나 실직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공익안에서는 모든 근로자, 재직 중이든 실직 중이든 해직 중이든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해직된 교원이나 공무원도 지금하고 다르게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끝내 노동계와 경영계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안이 아닌 공익위원안이 나온 건데 결국 연내 국회 비준은 물 건너간 셈입니다. 또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노사정 대화에 실패한 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아쉬움도 여전합니다. 경영계는 해직자가 임금 협상에 관여하는 등 노조의 경영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익위는 비종업원인 조합원이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 자체가 모호해 향후 법 제어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재 경영계는 반대로 해고자의 파업권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경사노위는 단체교섭, 쟁의행위와 관련된 논의를 통해 1월 말까지 노사 합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창립 100주년인 내년까지 관련 법 개정과 비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노사 합의가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데다 협약과 충돌하는 노조법을 개정해야 국회 비준이 진행되는 만큼 그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저축의 묘미는 차곡차곡 모아둔 돈에 붙는 이자를 보는 재미인데요. 오랜 저금리로 이런 적금의 매력이 예전만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이 새로운 흥미거리로 저축의 재미를 살린 새로운 적금 상품들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은행들이 즐겁게 저금할 수 있는 이색 적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독특한 컨셉과 방식으로 우대 금리 조건을 달아 저축에 재미를 더하는 식입니다. 신한은행은 최근 작심 3일도 여러 번 반복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컨셉의 쏠편한 작심 3일 적금을 출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단위인 적금 형태에서 벗어나 매주 요일별 소액 납입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고객이 최대 3개 요일을 지정해 자동이체할 수 있고 자동이체 등록 요일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0.1%포인트부터 최대 연 2.2%까지 가능합니다.
또 적금 경과 일수에 따라 웹툰을 제공해 적금 조회 재미도 더했습니다. 농협은행의 NH 오론 해봄 적금은 고객이 스스로 세운 목표를 실천하는 데 우대금리를 걸었습니다. 이 상품은 금연 등 도전 목표를 설정한 후 실천할 때마다 모바일 오론뱅크에 마련된 전용 버튼을 누르면 적금이 납입됩니다. 이렇게 모인 돈에는 목표 달성률 등에 따라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더해집니다. 인기 연예인에 대한 팬심에 우대금리를 제공해 데이트를 기록 중인 적금도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BTS 적금은 방탄소년단 데뷔일이나 멤버 생일에 입금한 금액에 연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이 상품은 지난 6월 출시한 후 5개월 만에 벌써 15만 좌를 넘어섰습니다. 월 평균 3만 좌 넘게 만들어지고 있는 셈인데 이는 보통 은행권 적금 신상품의 한 해 기록 수준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브렉시트 논란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4분기 실적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흑속 진주처럼 꾸준한 실적과 호재로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김성호 기자입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FN가이드가 최근 코스피 상장사 121곳의 증권사 추정 4분기 실적 전망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전망에 비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줄어든 곳이 전체의 75%에 달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등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수출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처럼 국내 상장사의 실적 전망도 어둡지만 대내외 호재와 실적 개선 노력으로 순이익 추정치가 오른 업종도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순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으로 건설과 운송, 유통을 꼽았습니다. 우선 건설의 경우 KCC의 조선양 도료 부문 수익이 개선되면서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고 대림산업이 4분기에 5천억 원 이상 수주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운송업종에서는 대한항공이 국제여객 부문 수익 상승과 유가 하락으로 4분기에 좋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고 한진칼도 유가 하락과 한진그룹 경영 효율화 등의 영향으로 순이익이 회복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유통에서는 이마트가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높은 성장 등에 힘입어 실적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는 실적이 저조하지만 개선 속도가 빠르고 저평가된 업종으로는 화장품과 미디어가 있습니다. 화장품 업종의 경우 지난 17일 한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중국 상위 온라인 여행사 일부가 한국행 단체 관광 상품을 다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사드 보복 완화와 중국 관광객 증가로 수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 콘텐츠가 해외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으면서 미디어 업종의 수익도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11월 중하순쯤 김장 많이 하시죠? 최근 김장철 트렌드는 양은 줄이고 특별한 배추로 맛있게라고 합니다. 때문에 혼자 소량으로만 김장김치를 담그는 셀프 김장족들이 늘어나고 기능성 배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장철 쇼핑 풍경을 고현정 기자가 전합니다. 김장철을 맞아 기능성 배추가 인기입니다. 일반 배추보다 비싸지만 김장을 하는 양 자체가 줄어 비용 부담이 덜한 데다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기능성 배추로는 이마트의 베타우레시 배추가 있는데 이마트가 국산의 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가와 함께 개발해 2015년 처음 출시했습니다. 베타우레시 배추는 이렇게 뿌리 부분에 주황색 동그라미 모양이 있는 게 특징인데요. 노화를 막는 성분이 140배 이상 많다고 알려지면서 고품질 김치를 담그려는 이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능성 배추가 그간 감소세를 보이던 배추 매출 추이를 반전시킨 만큼 올해 이마트는 전체 배추 10개 중 4개를 이것으로 채웠습니다. 한편 김장을 하는 양이 줄어들면서 굳이 가족과 함께 김장하지 않고 혼자 하는 셀프 김장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회사 대상이 2,800여 명의 주부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50세 이하 주부들 중 25세에서 30세 사이의 주부들이 셀프 김장에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또 절임 배추 또는 양념속을 취향대로 구매해 쓴다고 답변한 이들은 57%에 달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손질된 재료를 구할 수 있게 되면서 김장을 노동이라기보다 일종의 놀이처럼 여기는 이들이 많아지며 김장 풍속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스타트업 업체들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좋지만 자금력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수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자들과 창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기계를 물속에 담그자 산도를 측정해 스마트폰으로 알려줍니다. pH를 측정하는 기계인데 와인, 맥주 같은 발효식품이 잘 발효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매달 선정한 맥주를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부터 리사이클링이 가능한 개인 맞춤형 서핑 수트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이 스타트업들은 모두 엑셀러레이터가 수년에 걸쳐 육성해낸 기업들입니다. 단순한 의욕만이 아닌 체계적으로 회사를 만들어내어 갈 수 있는 코치들을 굉장히 많이 해줬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엑셀러레이터의 자금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성장해온 업체들은 더 큰 도약을 위해 데뷔 무대를 가졌습니다. 스타트업들이 발표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는 장이 열린 겁니다. 벤처 캐피탈 분들이나 아니면은 기업에 계신 분들이 어떤 스타트업들이 과연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그다음에 투자할 만한 회사를 만나는 자리가 스타트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최근 금융사를 사칭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스미싱 사기를 인공지능으로 잡아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스미싱이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가 올 때 경고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KB국민은행 지원센터로부터 정부 지원 자금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A씨. 바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신청하려다 국민은행에 직접 알아보니 해당 메시지는 국민은행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 범죄였습니다. 최근 금융사를 사칭해 저금리 대출 안내 문자 메시지로 소비자를 현혹해 선입금을 요구하는 식의 스미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 SMS와 개인정보 이용 사기 피싱의 합성어로 휴대전화 문자로 인터넷 주소를 보내 이용자가 접속하면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전화 연결을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과 아마존 웹서비스와 공동으로 휴대폰으로 수신되는 문자 메시지가 스미싱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실제 스미싱 문자 메시지 사례를 반복 학습해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금감원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스미싱 방지 AI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스미싱이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가 오면 이용자에게 경고 알람을 보내주는 앱 개발 등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스미싱 문자에 사용된 발신자 전화번호와 실제 금융사의 콜센터 및 영업점 전화번호를 비교해 금융사기를 판별하는 AI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오늘 금융의 진화, 핀테크 레볼루션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P2P 금융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을 이끄는 굵직한 핀테크 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핀테크 산업 전반의 잠재력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김용봉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민병주 정무위원장 등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참석해 핀테크 육성을 통한 혁신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릎피화되어 있는 밸브가 3,000조 정도 되는 시장을 갖고 있는 금융 서비스 시장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체 시장에서 나는 매출 중에 10%만이 온라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시장은 온라인화가 80%, 전자상거래 시장은 40% 진행돼 있습니다. 이들보다 더 큰 3,000조 원 규모의 금융 서비스 시장은 온라인화가 아직 10%에 불과하다고 이승건 토스 대표는 말합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뒤집어 해석하며 금융 서비스 시장이 잠재적으로 성장할 확률이 높은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토스는 은행이나 증권사와 같은 전통 금융사가 만들어 놓은 금융상품을 한데 모아 금융 소비자들에게 맞춤 중개하는 대표적인 플랫폼 회사입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 서비스 회사,
쉽게 말해 핀테크 업체입니다. 예적금은 은행이, 보험은 보험회사가, 증권은 증권사가 맡아서 서비스했던 기존 금융과는 달리 최근에는 이 모든 금융 분야가 통합돼 한 플랫폼 안에서 서비스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쓰기 편리한 동시에 효율적으로 금융 소비자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물어지는 과정에서 핀테크라고 하는 플레이어들이 들어갈 자리들은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신승현 데일리금융그룹 대표 역시 한국형 핀테크 미래에 대해 업종 간 경계를 허물고 통합해 혁신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 그리고 부동산과 보험의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는 업체가 강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제하기 위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양자 컴퓨팅 등 차세대 기술에 필요한 부품 공급을 차단해 발전 속도를 늦춘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미래 기술의 수출 제한을 골자로 한 규정 개설 계획을 연방관보에 올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초당적으로 도입된 수출 통제 개정법에 따른 겁니다. BIS는 신흥기술이 각종 무기나 정보 수집, 테러 도구로 전용될 수 있고 미국이 군사와 정보 수집을 하는 차원에서 질적 우위를 갖게 하는 요소일 수도 있다고 국가 안보와의 연관성을 주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0월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105.41로 전월 대비 0.4% 하락했습니다. 지난 9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생산자 물가지수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한 겁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 선행지수로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을 보여줍니다. 농산물값 하락이 주로 반영됐습니다. 농림수산품은 한 달 전보다 9.7%나 떨어진 가운데 농산물은 전월 대비 12.3%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시금치와 상추가 각각 70.4%, 70.5%나 떨어졌고 무와 배추도 주된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내놓은 투자 상품이 판매 첫날 4시간 20분 만에 모집 금액 총 9억 7천만 원어치를 모두 판매했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이 국내 최대 규모 크리스마스 마켓과 연말 파티 등 크리스마스 원더랜드 패키지 3종을 선보입니다. 이마트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제철을 맞은 남해안 생굴을 작년보다 23%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LG G7 신규 사용자를 대상으로 구글의 최신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파이를 미리 체험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 무척 추우셨죠? 서울의 아침 기온 0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다행히 내일은 추위가 누그러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3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전주 역시 4도로 큰 추위 없어 출근길 추위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국내에서 정체하는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환경부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전국이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 기준에 의하면 나쁨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오후 들어서는 중부와 호남으로 본격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이 비는 저녁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중부지방이 10에서 30mm가 되겠고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영서북부와 강원 산간 지역은 눈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최고 5cm나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다 자정부터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중부와 호남의 비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다 오후부터 비가 오겠고 자정에 그치겠습니다. 여기에 초미세먼지 농도도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오후부터 비가 내립니다. 이 비는 자정에 그치겠습니다. 남부는 저녁부터 비가 내려 호남은 자정에 그치겠지만 영남과 제주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초미세먼지도 짙겠습니다. 전해상에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동해상으로도 다소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일 자정에 비가 대부분 그치고 나면 날이 부쩍 쌀쌀해질 텐데요. 목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도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 금요일에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 대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